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석입니다. 지난번에는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수출, 물가 등의 주요 경제 지표와 세계은행의 한국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7월 수출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수출은 575억 불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36억 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4개월 연속 무역 흑자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으로 보더라도 수출은 3,923억 불로 전년 대비 9.7% 증가한 역대 2위의 실적입니다. 특히 2분기 우리 수출이 일본을 14억 불 앞지르면서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5억 불로 줄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품질 인증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출이 주춤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D램 가격 회복, HBM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7월까지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고 자동차도 작년에 이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계속 이어가는 등 주력 품목 전반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네덜란드 등 공급망 핵심 국가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를 완전 복원하는 한편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지켜내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정상 차원의 경제 외교에 힘써 왔습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인 7천억 불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를 기록했으며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원 물가 상승률도 3개월 연속 2.2%를 기록하며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7월에 소비자 물가가 0.2%포인트 오른 것은 작년 7월 소비자 물가가 2.4%로 연중 최저로 낮았던 기저효과와 7월 집중호우와 국제 유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로 안정적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흐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월 1일 어제 저녁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월드 디벨롭먼트 리포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보고서는 세계은행이 1978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개발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의 주제는 중진국 함정입니다. 세계은행은 많은 개도국이 고소득국 성장을 원하지만 대부분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고소득국으로 성장하였고 세계은행은
성공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3I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3I 전략이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인베스트먼트, 기술 도입, 인퓨전, 혁신, 이노베이션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이러한 3I 전략을 통해 높은 성장을 이어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 및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으며 해외 기술의 도입과 R&D,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1990년에서 1997년까지 물적 자본이 GDP 성장의 60%를 견인하는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며 1995년부터 2014년 사이에 351억 불에 달하는 초기 ICT 투자를 통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원천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으나 보고서의 설명에 덧붙이자면 R&D의 경우에 개발도상국가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1966년에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67년에 과학기술처 등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R&D 투자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GDP 대비 R&D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1962년 58만 불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는 2023년 역대 최대인 327억 불로 거의 10,000배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이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시장 개혁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포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혁신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며 고소득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외환위기 후 일어난 벤처붐이 우리 경제의 기업 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국의 1인당 주의 나이가 1960년 1,200달러 이하에서 2023년 33,000달러 수준까지 유례없는 고성장을 달성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언급하였으며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모든 중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25년 만에 이뤄낸 성과를 오늘날 중진국이 50년 만에 달성한다 해도 기적이라고 첨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세계은행이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극찬하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모범이 될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이번 세계은행 보고서의 평가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사에 관한 것이지만 국민소득 4만 불, 5만 불, 10만 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현 시점에서도 큰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투자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보고서가 투자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와 같은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등이
올바른 정책 방향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또한 세계은행이 고소득국 도약의 마지막 요인으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지적한 것은 우리 잠재 성장률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 요인이 결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늘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노동, 의료, 교육, 연금 개혁 및 인구 위기 극복을 반드시 성공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세계은행과 관련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세계은행은 신설하는 디지털 전환 부총재직에 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인 한국인 김상부 전 구글 컨슈머 공공정책 아시아 태평양 총괄을 선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 최고위급인 부총재에 한국인이 진출한 것은 한국이 1955년 세계은행에 가입한 이후 최초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간 두 차례 면담을 비롯한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결실을 맺은 것이며 앞서 세계개발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발전 경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디지털 전환 부총재 선임을 계기로 세계은행과 한국 간 협력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